지은 씨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에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법무사 사무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며느리는 상속 순위에 없어요. 친자식만 상속인이에요. 여러분, 10년을 시어머니 모신 며느리와 20년 만에 나타난 친자식들. 과연 누가 진짜 가족일까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정희 여사 향년 78세 강남 아파트 34평형 소유주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였던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 VIP 빈소는 조문객들로 붐볐다. 고인이 생전에 알고 지내던 동네 사람들, 성당 신도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영정사진 옆에서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여자. 이지은 48세. 고인의 큰 며느리였다. 검은 상복에 하얀 완장을 찬 그녀는 한 손으로 염주를 돌리며 다른 한 손으로는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지은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10년을 혼자서.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지은의 눈가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있었다. 10년.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진 시어머니를 모신 세월이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낮에는 남의 집 어르신을 돌보고 밤에는 시어머니를 챙겼다. 치매 초기 증상이 시작된 5년 전부터는 더 힘들었다. 약 챙기고 병원 모시고 식사 준비하고 밤중에 깨서 배회하시면 손잡고 달래고 새벽 3시에 갑자기 집에 가야 한다며 현관문을 열려고 하시면 이지은은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가 손을 잡았다.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은 따로 있어. 엄마가 기다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잖아요. 지은이 여기 있어요. 박정희 여사는 한참을 이지은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은이, 우리 지은이. 그러곤 다시 방으로 돌아가곤 했다. 하지만 이지은은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 박정희 여사는 남편 김태수가 살아있을 때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던 사람이었다. 시집와서 처음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 이지은이 서툴게 전을 부치자 박정희 여사가 옆에서 말했다. 지은아. 괜찮아. 천천히 해. 누가 처음부터 잘하니?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아니야. 내가 우리 집에 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음식 솜씨에 한마디씩 했지만 박정희 여사는 달랐다. 우리 지은이가 만든 거니까 맛있어. 사랑이 들어갔잖아. 그런 어머니였다. 남편 김태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이지은은 정신을 놓았었다. 장례식을 치르고 빈소가 정리된 후에도 이지은은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그때 박정희 여사가 이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이제 우리 둘이서 살자. 네? 남편 없어도 우리 둘이 의지하면서 살면 돼. 어머니, 넌 내 딸이야. 며느리가 아니라 딸. 그날부터 이지은은 박정희 여사와 함께 살았다. 처음엔 조금만 더 하다가 어느새 10년이 흘렀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내 인생 살아라고 했지만 이지은은 떠날 수 없었다. 박정희 여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욱 그랬다. 어머니, 물 드세요. 고마워. 지은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미안해. 내 청춘을 다 여기 쏟아부었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행복했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다. 힘들었지만 이지은은 진심으로 박정희 여사를 모시는 게 행복했다. 자신을 딸처럼 대해준 어머니, 자신이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준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 이지은은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그때 빈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어머니, 엄마, 귀에 익은 목소리들. 이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여자가 빈소로 뛰어들어왔다. 김미선, 57세. 박정희 여사의 큰딸이었다. 그녀는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요. 뒤이어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김태진, 55세. 둘째 아들. 그의 뒤로 수수한 차림의 여자도 따라 들어왔다. 김수정, 52세. 막내딸. 이지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세 사람을 맞았다. 언니, 오빠, 수정 언니. 지은아, 김수정이 이지은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혼자서 어떡해. 괜찮아요. 어머님 마지막까지 편안하셨어요. 김미선은 울음을 그치고 이지은을 바라봤다. 화장이 번진 눈가, 명품 가방, 고급 시계. 지은아, 고마워. 우리가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아니에요, 언니. 이지은은 담담하게 말했다. 김태진은 아무 말 없이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슬픔보다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눈빛이 계속 빈소 여기저기를 훑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다. 빈소에는 항상 누군가 있었지만 밤을 지키는 건 이지은뿐이었다. 김미선은 시차 적응이 안 돼서라며 근처 호텔로 갔고, 김태진은 급한 일이 있어서라며 저녁이면 사라졌고, 김수정만이 가끔 와서 이지은 옆에 앉았다. 첫날 밤 김수정이 빈소에 남았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더 자주 올게. 괜찮아요, 언니. 언니도 애들 키우느라 바쁘잖아요. 그래도 김수정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도 엄마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 돈 없다고 바빴다고. 1년에 몇 번이나 봤나? 언니, 어머님은 다 아셨어요. 수정 언니가 힘든 거. 그래도 전화라도 더 자주 할 걸. 명절에라도 올 걸. 작년 추석에도 못 왔잖아. 애가 아프다고 핑계대고. 김수정이 고개를 숙였다. 사실은 애 학원비 내느라 차비도 없었어. 그게 진짜 이유였어. 이지은은 김수정의 손을 잡아주었다. 언니, 어머님은 다 이해하셨어요. 응.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빈소가 조용해졌다. 이지은은 영정 사진 앞 촛불을 바라봤다.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박정희 여사가 웃고 있었다. 발인 당일, 영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나 경기도 용인의 가족 묘지로 향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관식이 끝나고 평토제를 지내는 동안 이지은은 무릎을 꿇고 흙을 떴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씩 흙을 뿌리고 물러났지만 이지은은 끝까지 남아봉분을 만드는 것을 지켜봤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보셔도 됩니다라고 했지만 이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까지 보고 싶어요. 1시간이 넘게 걸려 봉분이 완성됐다. 이지은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자주 올게요. 김수정이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요. 효도 못해서. 김미성과 김태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묘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다. 김미선이 김태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진아, 나중에 이야기 좀 하자. 응. 49제가 끝난 후 일주일.
김미선이 가족 단톡방을 만들었다. 박정희 자녀방. 참여자 김미선, 김태진, 김수정. 이지은은 초대되지 않았다. 다들 시간 괜찮으면 한번 만났으면 해. 이야기할 게 있어. 무슨 이야기? 전화로는 좀. 만나서 얘기하자. 무슨 일인데? 나 애들 봐야 해서 시간 내기 힘든데. 중요한 일이야. 우리 엄마 일이니까 꼭 와야 해. 아, 그 이야기구나. 그게 뭔데? 이번 주 토요일 2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보자. 대체 무슨 일인데? 토요일에 와. 꼭. 김수정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인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김미선, 김태진, 김수정이 구석 자리에 모였다. 김미선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아파트 동호. 소유자 박정희. 전용 면적 114.522 34평. 엄마가 살던 집이잖아. 김태진이 말했다. 응. 34평형. 현재 시세가 김미선이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보여줬다. 42억이래. 42억? 김수정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이것도 봐봐. 김미선이 통장 사본을 꺼냈다. 엄마 통장 예금이 8억 정도 있어. 총 50억. 김태진이 중얼거렸다. 우리가 몰랐던 거야. 엄마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실 줄은. 김미선이 말을 이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절약하면서 사신 거지. 우리한테 손 안 벌치고. 김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생명보험금도 있었고 연금도 계속 받으셨고. 김수정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언니는 뭐가 하고 싶은 건데? 김미선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상속이지. 법적으로 우리가 엄마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 그야 당연하지. 김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지은이는? 김수정의 질문에 김미선이 잠시 말을 멈췄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말했다. 지은이는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니야. 뭐? 며느리는 상속 순위에 없어. 민법상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러니까 친자식만이야. 김수정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도 지은이가 10년 동안 엄마 모셨잖아. 우리는 뭐 한 게 있어야지. 그건 나도 알고 있어. 김미선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챙겨주면 돼. 사례금 같은 거. 사례금? 응. 1억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10년 모신 거 생각하면. 김태진이 핸드폰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럼 49억을 우리 셋이서 나누면 1인당 16억 조금 넘네. 김수정은 잠시 말이 없었다. 언니 오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50억 중에 1억만 준다고 10년을 모셨는데. 김미선이 눈을 가늘게 떴다. 수정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법적으로 따지면 지은 씨는 한 푼도 받을 권리가 없어. 그래도 사람 도리가. 도리는 우리가 챙겨주는 거잖아. 1억이면 적은 돈 아니야. 김태진이 거들었다. 수정아, 너도 돈 필요하잖아. 애들 학원비, 생활비. 16억이면 빚도 갚고 애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 김수정은 고개를 숙였다. 마음 한편으로는 솔깃했다. 16억. 그 돈이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됐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찝찝했다. 생각할 시간 좀 줘요. 당연하지. 다음 주까지 생각해봐. 김미선이 서류를 챙겼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이야기야. 지은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왜?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법무사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나아. 며칠 후
이지은에게 문자가 왔다. 지은아,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엄마 일로 이야기할 게 있어. 네, 언니.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 오전 10시 대치동 법무사 사무실로 와. 위치 보내줄까? 법무사 사무실이요. 이지은은 문자를 보며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왜 법무사 사무실일까? 그냥 카페에서 만나면 되는데. 다음 날 오전 대치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 깔끔한 간판, 현대식 인테리어. 이지은이 들어서자 이미 김미선, 김태진, 김수정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낯선 중년 남자도 함께였다.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남자가 일어나 명함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최동욱 법무사입니다. 네. 이지은입니다. 지은아, 여기 앉아. 김미선이 옆 의자를 가리켰다.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최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다. 오늘은 피상속인 박정희 여사님의 재산 상속에 관해 상속인 분들과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네,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사가 읽어 내려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5호 아파트 34평형, 현재 시세 약 42억 원, 예금 총 8억 원, 합계 약 50억 원입니다. 이지은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50억?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늘 검소하게 사시던 분이었는데 법정 상속인은 자녀 3인 김미선 씨, 김태진 씨, 김수정 씨입니다. 네, 그리고 법무사가 이지은을 봤다. 이지은 씨는 며느리 신분으로 법적 상속인은 아니십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네, 알고 있어요. 김미선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은아, 우리가 지은이한테 정말 고마워. 10년 동안 엄마 모셔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은이가 다 해줬잖아. 아니에요, 언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논했어. 김미선이 김태진을 봤다. 김태진이 서류를 꺼냈다. 지은이한테 사례금으로 1억을 주려고. 네, 10년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적은 돈이지만 우리 형편도 있고 해서. 이지은은 말문이 막혔다. 50억 중에서 1억.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어머니를 모신 대가가 1억. 며느리니까 법적 상속인이 아니니까 1억이면 충분하다는 말. 김수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오빠. 그건 좀. 수정아, 김미선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지했다. 지은이도 이해할 거야. 법적으로는 우리가 상속인이니까. 이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다. 그럼 어머님 뜻은요? 뭐? 어머님이 남기신 유언이나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김미선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엄마는 치매가 있으셨잖아. 유언을 남기실 상태가 아니었어. 하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정신이 멀쩡하셨는데. 지은아, 김태진이 끼어들었다. 우리가 친자식이야. 지은이는 며느리고. 법적으로 명확하네. 이지은의 눈가가 붉어졌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최 법무사가 말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답변 주시면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이지은은 그대로 5호 아파트로 향했다. 10년을 살았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국화향 섬유유연제. 박정희 여사가 좋아하던 향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이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이게 맞는 건가요? 10년.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 곁을 지켰는데 새벽에 깨서 배회하실 때 손잡고 달래줬는데 병원 갈 때마다 휠체어 밀어드렸는데 약 먹이고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그 모든 게 1억의 가치란 말인가. 핸드폰이 울렸다.
김수정이었다. 지은아, 나야. 네, 언니.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오늘 그런 자리인 줄 몰랐어. 큰언니가 갑자기.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1억이 뭐야. 지은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김수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말했어. 그건 너무하다고. 근데 큰언니랑 오빠가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언니 괜찮아요. 법이 그런 거니까. 법이 다가 아니잖아. 사람 도리라는 게 있지. 지은아, 나는 지은이 편이야. 알지? 고마워요, 언니. 조금만 기다려. 내가 큰언니 오빠 설득해 볼게. 언니 괜찮아요. 언니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통화를 끊고 이지은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박정희 여사와 함께 매일 보던 노을이었다. 어머니 노을 예쁘네요. 그러게. 우리 지은이랑 같이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 그때 시선이 서랍장으로 갔다. 박정희 여사가 늘 소중히 간직하던 서랍. 지은아, 이 서랍은 열지 마. 엄마, 비밀이 들어있어. 비밀이요. 응,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지은은 천천히 일어나 서랍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어머니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어머니가 무엇을 남겨두셨을까? 혹시 유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지은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들이 가장 위에 있었다. 젊은 시절 박정희 여사와 남편의 사진, 세 자녀가 어릴 적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결혼식 사진. 박정희 여사가 이지은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사진 뒷면에 어머니의 손글씨가 있었다. 우리 지은이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2004년 5월 15일. 이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사진 아래에는 편지들이 있었다. 어머니가 쓰다가 보내지 않은 편지들. 그중 하나를 펼쳤다. 미선아, 엄마야. 잘 지내니? 미국 생활은 어때? 힘들진 않고? 엄마는 잘 지내. 지은이가 옆에 있어서 외롭지 않아. 근데 미선아, 전화 한 번만 해줄 수 없니? 엄마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니? 엄마는 내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구나. 2018년 10월 2일. 보내지 않은 편지. 25년 동안 연락 없던 큰딸에게 쓰다가 보내지 못한 편지. 이지은은 다른 편지도 펼쳤다. 태진아, 엄마가 5억을 빌려줄 수 없는 건 내가 미워서가 아니야. 엄마도 너를 도와주고 싶어. 근데 아들아, 그 돈으로 또 사업하면 또 망할까봐 무서워. 내가 이미 3번이나 망했잖니. 제발 안정적인 직장 하나 잡고 살면 안 될까?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잠을 못 자. 2019년 6월 14일. 이지은은 편지들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상처받았던 어머니. 그 아래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겉면에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지은아, 엄마가 미리 준비해뒀어. 걱정하지 마. 이지은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그리고 USB 하나. 이지은은 서류를 펼쳤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증여자 박정희, 수중자 이지은, 증여 목적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아파트 동호 전용 면적 114.52, 계약일 2020년 3월 15일.
증여세 납부 완료 2020년 4월 30일. 5년 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기 직전이었다. 이지은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소유자 이지은 2020년 4월 1일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아파트는 이미 5년 전에 이지은 명의였다. 어머니가 말씀하시지 않아서 몰랐던 것이다. 봉투 안에는 다른 서류도 있었다. 적금 통장 사본. 매달 50만 원씩 5년간 이지은 명의로 들어놓으신 적금. 총 3천만 원. 그리고 또 다른 문서. 유언대용 증여 확인서. 본인 박정희는 정신이 온전할 때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며느리 이지은에게 5호 아파트를 증여함. 이는 10년간 본인을 친어머니처럼 모셔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이며 본인의 친자식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함. 법무사 사무소 직인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증인 2명의 서명. 법무사와 법무사 사무실 소속 공증인. 이지은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USB. 이지은은 노트북을 켜서 USB를 삽입했다. 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다. 파일명 지은아 엄마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박정희 여사가 나타났다. 5년 전의 모습. 아직 건강했던 시절. 배경은 이 거실이었다. 지은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세상을 떠났을 거야. 이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가 미리 준비한 거야. 너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10년, 아니,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넌 내 딸이었어. 시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엄마는 너도 떠날 줄 알았어. 박정희 여사의 눈가가 붉어졌다. 당연하잖아.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왜 모셔? 친정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내가 왜 여기 남아 있어야 하니? 근데 넌 남았어. 엄마 곁에. 그날 기억나니? 시아버지 장례 끝나고 내가 엄마한테 말했지.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박정희 여사가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어. 이 집은 내 거야. 미선이, 태진이, 수정이. 박정희 여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엄마가 낳은 자식들이지만 솔직히 말할게. 걔들은 엄마한테 잘해준 적이 없어. 미선이는 25년 전에 미국 가더니 연락도 안 했어. 엄마 생일에도 명절에도. 태진이는 돈 빌려달라고 할 때만 전화했어.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가 아니라 엄마 돈 좀 빌려주세요였어. 수정이는 그나마 가끔 전화했지. 1년에 서너 번. 그것도 엄마가 먼저 전화하면 받는 거였지만, 근데 넌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 곁에 있었어. 밥 챙겨주고, 약 챙겨주고, 병원 모시고 가고, 엄마가 치매 걸려서 밤에 깨서 배회할 때도 넌 손 잡아주고 달래줬지.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저지은이 여기 있잖아요 하면서 박정희 여사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어. 이 집은 내 거야. 법적으로도 이미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증여세도 다 냈어.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엄마 통장도 매달 내 이름으로 적금 들어놨어. 전부는 아니야. 그래도 내 자식들한테도 뭔가 남겨줘야 할 것 같아서 통장에 8억 정도 남겨뒀어. 그건 미선이, 태진이, 수정이가 나눠 가져. 근데 지은아, 박정희 여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수정이는 조금 챙겨줘. 그래도 그 애는
가끔 전화했거든. 얼마를 줄지는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판단을 믿어. 미선이랑 태진이는 박정희 여사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실망했어. 솔직히 그렇게 오랫동안 엄마한테 연락 안 하고 살다가 엄마 죽으면 재산 달라고 할 거잖아. 엄마가 바보는 아니야. 다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 8억은 남겨뒀어. 넌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박정희 여사가 활짝 웃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태수가 좋은 여자 만났다고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사랑한다. 내 딸, 행복하게 살아. 이제는 내 인생 살아. 엄마가 항상 너를 지켜볼게. 영상이 끝났다. 이지은은 한참을 울었다. 노트북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떨며 울었다. 어머니, 10년. 아니, 남편 김태수와 결혼한 그날부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박정희 여사는 이지은을 딸처럼 대해줬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이지은을 생각해줬다. 이지은은 USB를 꼭 쥐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10년을 모신 며느리와 20년을 연락 끊고 산 친자식들. 누가 진짜 가족일까요? 다음 날, 이지은은 최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법무사님, 저 이지은입니다. 아, 이지은 씨. 결정하셨어요? 네.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우 아파트는 제 명의예요. 뭐라고요? 5년 전에 어머님이 증여해줬어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도 완료됐고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럼 상속 대상 재산은 예금 8억만 해당됩니다. 증여 계약서와 등기 부등본 사본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통화를 끊고 이지은은 서류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냈다. 10분 후 최 법무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네요. 네, 증여세 납부 기록도 있고 등기도 완료되어 있네요. 그럼 다시 상속인분들과 협의 일정을 잡아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김미선, 김태진, 김수정이 다시 법무사 사무실에 모였다. 이지은은 참석하지 않았다. 최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다. 확인 결과 5호 아파트는 2020년 4월 1일자로 이지은 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김미선이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피상속인 박정희 여사가 생전에 이지은 씨에게 증여하신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는 치매였다고요. 증여 시점은 2020년 3월입니다. 치매 진단 이전이었습니다. 최 법무사가 서류를 보여줬다. 김태진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이게 말이 돼요? 친자식들 놔두고 며느리한테 42억짜리 아파트를?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증여 계약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 모두 적법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 걸겠어요. 최 법무사가 고개를 저었다. 증여 후 5년이 경과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도 완료되었고 법적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뭐라도 해야죠. 소송을 제기하셔도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선이 주저앉았다. 그럼 우리는 예금 8억 원을 3인이 분할 상속하시면 됩니다. 1인당 약 2억 6,700만 원입니다. 김태진이 허탈하게 웃었다. 2억. 우리가 2억씩이라고? 김수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어머니가 하신 거니까. 김미선이 갑자기 소리쳤다.
도장 위조 아니에요? 지은이가 엄마 도장 훔쳐서 위조한 거 아니에요? 증인이 두 분 계십니다. 법무사와 법무사 사무실 소속 공증인 증여계약 체결 당시 입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혜 여사께서 직접 법무사 사무실에 오셔서 계약하셨습니다. 당시 영상 기록도 있습니다. 김미선은 말이 없었다. 김태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거 말도 안 돼. 나 변호사 선임할 거야. 그러십시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조용히 좀 하세요. 김태진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 김미선도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이렇게 안 끝나요. 절대로.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이 폭발했다. 걔 엄마 도장 위조한 거 아니야? 고소해야 해. 사기야, 사기. 엄마 치매 걸린 거 이용한 거라고. 언니, 오빠.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신 멀쩡하실 때 하신 거잖아요. 넌 왜 맨날 걔 편만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50억 중에 2억밖에 못 받는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가 뭘 했는데요? 10년 동안 어머니 옆에 있었어요? 그건 걔 선택이잖아. 누가 시켰어? 우리가 안 했으니까 지은이가 한 거죠. 언니는 25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도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 전화 한 통 못할 사정? 야, 너 진짜. 저 단톡방에서 나갈게요. 이 단톡방. 둘이 하세요. 김수정이 대화방을 나갔다. 다음 날 이지은에게 문자가 왔다. 지은아, 나 수정이야. 만날 수 있어? 네, 언니. 언제요? 오늘 저녁 7시 대치동 성당 앞에서. 저녁 7시 대치동 성당 앞 벤치. 김수정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둘은 나란히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김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미안해. 언니가 왜요? 내가 큰언니랑 오빠를 말렸어야 했는데. 그냥. 나도 겁났어. 무슨 겁이요? 돈 앞에서 사람이 변하는 게 무서웠어. 김수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기대했어. 50억이면 나도 빚 갚고 애들 학원비도 내고. 근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큰언니 보면서 깨달았어. 저게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고. 언니. 엄마한테 잘해드린 적도 없으면서 돈만 바라는 거. 그게 내 모습일 수도 있었어. 김수정이 이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고마워. 우리 엄마 옆에 있어줘서. 언니. 그리고 축하해. 엄마가 지은이한테 주는 거니까. 당연한 거야. 이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언니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수정 언니는 그래도 가끔 전화했다고. 응, 그래서 어머님이 부탁하셨어요. 수정 언니는 좀 챙겨주라고. 지은아, 괜찮아. 나는 2억 6천만 원만 받아도 충분해. 언니. 이지은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 3억이에요. 뭐? 어머님 예금 8억 중에서 언니 모 2억 6천에 4천을 더 드리는 거예요. 지은아, 이건 너무 많아. 받아요. 어머님 뜻이에요. 근데 큰언니랑 오빠는? 2억 6천씩만 드릴 거예요. 그래도 돼?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수정 언니만 챙겨주라고. 언니가 가끔이라도 전화했다고. 김수정은 한참을 울었다. 지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다. 어머니 이야기, 지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한 달 후, 김미성과 김태진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상속인의 의사가 명확하고 증여 당시 행위 능력에 하자가 없었으며
법적 절차를 모두 준수했음. 증여 후 5년이 경과하여 제척 기간도 도과했음. 김미성과 김태진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변호사 비용만 각자 3천만 원씩 날렸다. 결국 상속받은 2억 6천에서 3천을 빼고 각자 2억 3천만 원씩만 손에 쥐었다. 6개월 후 이지은은 5호 아파트를 팔았다. 42억에 매도했다. 세금을 제하고 남은 돈은 약 38억. 그 돈으로 경기도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샀다. 20평형 6억.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센터를 설립했다. 박정희 요양보호사 교육원. 어머니의 이름을 딴 곳이었다. 3층 건물을 임대해서 1층은 교육실, 2층은 실습실, 3층은 사무실로 꾸몄다.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무료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을 제공하는 곳. 이지은 자신이 겪었던 길을 다른 사람들도 갈 수 있게 돕고 싶었다. 개원식 날, 김수정이 꽃바구니를 들고 왔다. 지은아, 축하해. 언니 고마워요.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하늘에서. 그러면 좋겠어요. 교육원 입구에는 박정희 여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1년 후, 이지은은 박정희 여사의 산소를 찾았다. 성묘를 마치고 벤치에 앉아 봉분을 바라봤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바람이 불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 교육원이 잘 되고 있어요. 벌써 120명이 자격증 땄어요. 다들 어머니한테 감사하대요. 이지은이 미소 지었다. 수정 언니도 잘 지내요. 빚 다 갚고 애들 학원도 보내고. 가끔 만나요. 엄마 산수 같이 가자고 연락 와요. 큰 언니랑 오빠는 연락 없어요. 뭐 괜찮아요. 이지은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어머니가 남긴 영상이 담긴 USB. 어머니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봐요. 어머니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요. 고마워요 어머니.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셔서. 사랑해요. 바람이 또 한 번 불었다. 낙엽이 굴러갔다. 이지은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평온한 얼굴로. 그날 저녁, 이지은은 교육원으로 돌아왔다. 사무실 책상 위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박정희 여사와 이지은이 함께 찍은 사진. 5년 전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박정희 여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지은도 웃고 있었다. 액자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내 딸 지은이에게 마이너스 엄마가. 이지은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딸로 살게요. 평생.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매일 보던 그 노을. 이지은은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다. 어머니, 노을 예쁘네요.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그러게. 우리 지은이랑 같이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이지은은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네, 어머니. 저도요. 끝.